일단 춘천에 갔다 온 가장 큰 느낌은 일단 지금 기준에서는 투자할 물건들이 많이 없다. 이게 가장 큰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춘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좀 좋아요. 이 산들로서 좀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북한강이나 소양강 이렇게 좀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관광지로 좀 유명하죠. 춘천이 그 바로 옆에 이제 가평이라든지 원주, 강릉 그 다양한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춘천하면은 좀 경춘선 라인으로 해서 좀 유명한 그런 관광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춘천하면은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닭갈비라든지 남이섬 그리고 이제 호수들도 되게 많죠. 이제 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임장 갈 때 꼭 놀러 가는 일정이라 맞춰서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도시가 워낙 이쁘다 보니까 좀 즐거운 임장이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일단은 대학교도 되게 많고 일단 강원도 하면은 약간 어느 지역이 대장이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원주일까? 춘천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단연 춘천이 대장일 거라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즘 그 분위기가 좀 원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인구도 그렇고 원주가 이제 워낙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볼륨이 커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강원도 약간 부자분들이 많이 계신 현지인분들이 많이 계신 이런 곳이 춘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일단은 춘천시 공급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춘천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은 아니에요. 그래도 강원도 이제 첫 번째 도시인 이제 원주랑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이게 원주랑 같이 놓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게 춘천이랑 원주는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춘천에서 최근 3년 동안 전출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가 바로 이제 원주거든요. 거의 이제 한 7.3% 정도로 하면은 되게 큰 비율로 춘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주로 이사를 가셨다는 건데 그 3개년 동안 춘천에 대한 공급도 많긴 했지만 원주에도 굉장히 좀 큰 공급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춘천에서 약간 원주도 이제 일자리들이 많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찾아서 이동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올해까지 일단은 대규모 공급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22년도 적정 공급 수요량 1000세대 대비 2000세대 공급이라 하면 약 2배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뭐 괜찮게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급량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고 이제 춘천에 대한 투자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요 것을 가지고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바로 이제 갔다 왔던 곳이 바로 진주시입니다. 진주나 춘천이나 원주나 세 개 도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 3개년 동안 공급이 워낙 많았던 지역이고 그 기간 동안 공급량을 버텨내지 못하면서 구축 아파트 단지들이 소리 아까 안 들렸던 거 아니죠? 네. 구축 단지들이 구축 단지들이 이 전세가율이 몹시 낮아지고 또 매매가도 같이 하락하는 이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동안, 원주 같은 경우는 한 2개년 정도, 2개년 반 정도 이렇게 하락이 좀 이루어졌었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원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숫자의 인구들이 이제 유입이 된 반면 춘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약간 주변에 있는 도시들의 인구를 계속해서 이제 흡수시켜야 되는데 도시가 더욱더 커지려고 하면은 근데 원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춘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쉽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강원도 지역에 대한 주요 대표 4개 도시 춘천, 원주, 강릉, 소촉 이렇게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춘천에 대한 동별 최고가랑 인접 지역 한번 보도록 하면은 춘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전체 시세가 가장 높게 거래된 게 7억 가까이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가 됐고 그리고 한 5억 언저리 되는 애들이 이용도 되긴 했어요. 그에 반면 이제 원주라든지 강남 같은 경우는 아직 6억이 넘는 이런 실거래는 없긴 없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긴 하죠. 지금 시점인 거니까 아직 입주가 안 된 단지들도 있고. 근데 그에 반해 속초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 춘천이나 원주에 비해서 볼륨이 훨씬 더 작은 이런 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높은 고가 거래 아파트 단지들 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세컨하우스라든지 좀 지역적으로 약간 관광, 바닷가 이런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높은 거래들이 좀 있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춘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약간 신축 아파트들은 한 4억대 후반에서
6억, 그리고 대장단지들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7억까지 넘는 그런 물건들이 시중에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춘천할 때 빠지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레고랜드를 많이 말씀을 주세요.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춘천의 대표 호재인 레고랜드가 일자리가 정말로 많이 창출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부동산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그 오픈 개장하는 게 연기가 되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준공이 다 되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정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해서. 그래서 일단은 목표로는 내년도 이제 1분기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예상을 합니다. 춘천에 전통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는 구역이에요. 춘천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상수도가 시작되는 이 지점이 이제 춘천이다 보니까 이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일자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산업단지들이 들어올 때 있어서 제약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없는 이런 지역에서 뭔가 레고랜드라고 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근로할 수 있는 또 호텔이라든지 관광시설 또 이제 그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큰 테마들까지 같이 묶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런 곳이에요. 그랬을 때 채용 규모가 많은 쪽에서 예측을 하긴 하지만 실제 그 현실적인 이 부분들은 조금은 고민을 해보긴 해야겠죠. 단기 근로자분들도 워낙 많을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레고랜드가 이제 드디어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이제 춘천시 주요 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중심부가 여기 온이동 사실 여기 약사동이거든요. 약사지구 쪽이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좀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도심 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확산이 되어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서 일단은 여기가 가장 오래된 노후 도심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준구축 단지들이 쭈루루루 있고 그리고 완전 바깥쪽에는 이제 신축들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춘천에 지금 가장 대표되는 곳은 여기 그 소양강 아래 남쪽으로 해서 여기 쪽에 주거단지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경춘선 라인 쪽으로 해서 온이동과 태계동을 좀 대표되는 도시로 좀 많이 봐요. 온이동은 떠오르는 신축 도심, 삼천동이나 약사동 포함해서 태계동 같은 경우는 약간 10년 차가 넘어가는 전통적인 학군 상권 중심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 춘천 같은 경우는 여기 레고랜드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제 사막산 케이블카가 올해 다음 달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들어오고 또 여기 춘천역 바로 앞쪽에 이제 그 맨날 미군 부대인 캠프 페이지가 지금 이제 보니까 이제 펜스를 다 쳤더라고요. 근데 이전 된 거는 되게 아니 이 미군들이 철수한 지는 되게 좀 오래됐었는데 그 부지를 되게 오랫동안 좀 비워놓은 이런 상태였던 건데 지금 이게 오염된 곳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되게 큰 공원과 약간 일반 그 녹지만 조성되는 이런 공원이 아니라 음, 춘천에서 관광 도시로서 더욱더 이제 퍼져 나가기 위해서 좀 약간 심도 있는 게 있는 그런 개발을 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 춘천의 서부 쪽에 좀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온이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이런 테마들은 투자자들이 볼 때는 가장 호재들이 몰려있는 이제 온이동 그리고 원래 전통 구축인 이제 퇴계동 쪽으로 많이 봤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워낙 이쪽에서는 투자하기가 좀 좋은 여건은 아니다 보니까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고 갭도 좀 벌어지고 신축 같은 경우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들도 이제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칠전동이라든지 합곡지구는 조금 약간 테마 지역이라 보시면 되는데 합곡지구는 아직 이제 분양을 시작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요거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됐고 그 외의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온이동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온이동 구역은 이렇게가 이제 온이동인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삼천동 그리고 이게 약사동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그냥 하나의 테마인 온이동이랑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경춘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남춘천역과 여기 위에 좀 지도는 보이진 않지만 춘천역 이렇게 이제 사이가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여기 공지천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약간 공지천 라인으로 해서 부자분들이 좀 거주를 많이 하시는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도시인 아까 전에 그 7억 가까운 실거래를 찍었던 춘천 센트럴타워 프루지오가 여기 요 단지인데, 일단 이게 좀 약간 중대형 평형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주상복합이어서 여기가 이제 모다 아울렛이라든지 프리미엄 상권이 이제 들어온 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더 이제 기대를 많이 좀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마트라든지 메가박스, 이마트가 있고 고속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이런 편의시설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신식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이제 상권까지도 더 맞춰서 들어온다 하면은 이곳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은 대표되는 관심 지역으로 보고, 거기에서 주변으로 인해서 이런 센트럴 파크 프로지오라든지 춘천 파크 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롯데캐슬,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재개발로 진행했던 이제 두 개 단지들이 이제 신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축 밀집 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지천 라인으로 인해서 점점 바깥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춘천 시민분들도 되게 많이 기대를 하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주변으로 인해서 신축들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구축 단지들도 이제 같이 보면은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좀 들어가기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몇 달 전만 해도 그래도 공시가격 1억 애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이런 조건들이 있었었는데, 지금 이 물건들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 실거래가 대비 조금 높은 시세로 나와 있는 이런 물건들만 좀 있다 보니까 들어가기는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가 이제 원도심 쪽이다 보니까 노후되어 있는 구역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약사지구가 이게 3지구인가? 3지구가 이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가 이제는 진행이 다 되고 이제 내년 7월에 입주할 예정이 있고, 그리고 5지구가 이제 모아엘가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입주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위에 이제 얄자 구역인 이 약사 사지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비구역이 지금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행성 소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더 완성되는 이런 도심의 모습을 좀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긴 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소양강 쪽으로 인한 그 재정비 촉진 구역이 있어서 이쪽도 재개발 구역들이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로 지금 개발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강변에 있는 신성 미소지움을 이제 대체제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근데 강변에 있는 이 강뷰가 보이는 이제 큰 평양들 같은 경우는 물건이 거의 안 나오고, 나와도 이제 거의 고가로 좀 거래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보시는 게, 여기 파밀리의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합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지주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분양을 잘 성공적인 이런 케이스로 이제 진행이 된 이런 단지인데, 약간 프리미엄이 되게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분양가도 조금 저렴한 이런 분양가는 아닌데, 거의 이제 피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이제 4억대 중후반에서 5억이 넘어가는 이런 물건이다 보니까,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시온 숲속의 아침뷰라고 하는 이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민간 임대 주택이 요즘에 워낙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이제 조건들이 많이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데, 일단 여기 철도 라인에 붙어 있어서 여기보다는 조금 이제 아쉬운 입지긴 해요. 왜냐면 이제 강뷰가 진짜 바로 보이는 이런 세대들이 있는 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강뷰가 보이지는 않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조건 중에 좋은 게 하나가 전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임차권을 거래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꼭 임차에서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조건,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약간 대체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는 대장과 공시가격 1억 이하와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그 재개발 지역들과 그리고 테마 아파트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이동 쪽은 여기 주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퇴계동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퇴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남춘천역과 그리고 옆에 이제 퇴계 쪽, 퇴계지구 쪽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남춘천역 있는 애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요 위쪽으로는 이제 온이동이 연결되는 구간이고, 거기 오른쪽 아래 이 남춘천역 아래에 있는 이제 퇴계동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남춘천역 남단에는 원래는 이제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긴 했어요. 이게 춘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춘천역에 지금이야 경춘선으로 연결돼 있고, ITX, 청춘 이것도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워낙 이 지하철역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구역 자체가 기차역만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퇴계라고 하는 뜻이 약간 뒷개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라고 하셔서 상대적으로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이제 덜 개발된 이런 구역이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편한 세상 한수시티 이 대장단지도 입주하기도 했고 거기 오른쪽으로 이제 태계지구가 계속해서 이제 크게 대장처럼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인프라도 같이 좋아지면서 선호도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단지들 좀 있습니다. 소형 평형으로 인해서. 근데 대부분 실거래가 대비 너무나 높은 시세의 물건들밖에 없어요. 한순간에 정말 몇천 이상 올라가는 이런 물건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투자하기는 어렵고 이미 선 진입한 투자자들이 나와 있는 이 소형 전세 물건들도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0평대 아파트들은 전세를 놓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 약간 그 주변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이상은 되지만 초과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34평에 그래도 갭을 좀 붙일 수 있는 또 전세 놓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는 이런 다른 아파트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중심은 여기 태계동 이편한 세상 한수시티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통합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공원도 좀 되게 이쁘게 좀 조성되고 여기 이제 홈플러스가 있어서 인프라적으로 일단은 괜찮다. 물론 이제 워낙 큰 대단지예요. 이게 2,800세대가 조금 넘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 생각도 충분히 좀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주변으로 같이 이제 투자를 좀 보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좀 상권들이 좀 다 좋아요. 여기 강변 공지천 주변으로 인한 이런 상권들도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세영 리첼이라고 하는 곳이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우시장이라고 하는 그 소 파는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영서지방에서 가장 큰 우시장이 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라고 하는 게 좀 가격대가 좀 있어서 부자분들이 많이 좀 거래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전통적으로 약간 부유하신 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철거가 되고 이제 아파트까지 들어오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구축 1억 이하 테마랑 같이 구축 1억은 넘지만 34평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춘천에서 소액 개발을 붙일 수 있는 이런 물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태계동 우측에 있는 곳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일단 보시면은 여기는 강원도 내에서는 정말 이제 학원가로는 최상의 지역이라 좀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중심 상권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53개의 학원가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식으로 보시면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한 10년 차가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인프라가 굉장히 좀 좋긴 해요. 어느 정도 이제 완숙되는 이런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학원가도 좋고 또 상권도 좋고 되게 활성화가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CGV라든지 그 바로 옆에 있는 이렇게 투탑시티라고 하는 이제 상가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워낙 큰 고층 상권인데 여기만 조금 이제 공실들이 좀 있고 그 외에 고층 상가들은 그래도 되게 안정적으로 상권이 되게 유지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원래 그 온이동이라든지 삼천동 쪽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엔 당연히 여기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고 약간 학군 수요에 대한 학원가 수요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거주를 많이 하셨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잠깐 출렁했던 이런 모습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 현진에버빌 2차라든지 1차라든지 그리고 여기 주공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인프라,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일단 1순위로 이쪽으로 먼저 보시죠. 근데 투자금 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는 좀 약간 소액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이제 태계주공 사간지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기 역시도 소형 전세 물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취득세 중과를 받더라도 거기 주변 아파트에 있는 이제 3단지라든지 휴먼타운이라든지 6단지라든지 뜰한채라든지 이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모습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중과를 받더라도 전세가를 붙일 수가 있으면 하는 투자금을 좀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공지천 남단에는 여기 상권도 괜찮다 상가들이 그렇게 그 뭐 상업시설처럼 이제 10층짜리 이런 상가들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약간 선호되는 이런 상가들도 이쪽에 좀 많이 위치한 곳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공지천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거두지구
그런 준구축 단지들이 좀 이쪽에도 좀 모여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춘천교육대학교가 있고 거기 학생들이 거주하는 이런 원룸들이 옛날에 되게 좀 잘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조금 이제 분산되고 있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나름 연식이 얼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세도 얘네들은 다 없어서 아무래도 소액으로 다 투자가 가능한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퇴계종까지 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평동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호평동이랑 그리고 남단에 이제 석사지구 쪽 이렇게 모여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주민분들이 많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이런 곳 중 하나가 바로 이제 호평동과 이제 석사지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을 갖고 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재건축 테마로 인해서 약간 노후 5층 이하, 5층짜리 주공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석사지구 쪽에 공시가격 1억 이하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투자금 좀 소액으로 들여붙여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단지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호평 오미린이 가장 얼마 안 된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성 트루엘이 2018년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는 10년은 넘긴 했지만 춘천 더샵이 일단은 크게 대단지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일단 요 세 개가 호평주공 1차, 2차, 3차 이렇게가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단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데가 호평주공 4단지 이렇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단지, 6단지, 7단지 이렇게 세 구역에 이제 토지를 같이 쉐어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들은 아직은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없긴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4단지가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관심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들도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미 캡을 좀 소액으로 붙일 만한 이런 단지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평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5층짜리 아파트, 남단은 그렇고, 여기는 3층짜리 이제 연립이 있어서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25.4평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게 현수막을 걸려 있는 걸 보니까 안전진단의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은 이제 진행할 예정에 있다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봤던 데 중에 하나가 이제 호평 현대 5차가 요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이게 한 동짜리 아파트였나?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24평 아파트는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인데, 그래도 한 1억대 초반에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하고 또 전세를 한 1억 정도 놓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테마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냥 보면 좀 잘 안 보이는데 너무 작아서 여기 바로 옆에 이제 강원 사대보고랑 좀 약간 붙어 있다 보니까 거기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약간 이런 학군 수요지 이런 까지 흡수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강원대학교 병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교대 근무하시는 이게 간호사분들이라든지 병원 직원분들 그런 임대 수요도 많이 있다. 그리고 여기 강원대가 엄청나게 크게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앞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후문까지 해서 대학교 그 상권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에도 이제 원룸도 좀 되게 많이 있어서 그런 원룸 수요도 많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중심은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주변으로는 약간 중구축 아파트들도 듬성듬성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금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임장을 갔을 때 좀 보면은 이제 춘천 더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식이 그래도 새 아파트고 대단지고 브랜드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좀 높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취득세 중과를 받더라도 소액으로 붙여서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후평동과 동면 쪽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아마 마우스 포인터가 좀 잘 안 보이셨을 텐데 좀 요거로 좀 보시면 그래도 좀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일단 후평동이랑 이제 동면 쪽인데 일반 산업단지가 이렇게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산업단지 배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한림대학교랑 한림대학병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학교와 그리고 병원에 대한 그런 수요도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춘천 같은 경우는 약간 30만이 되지 않은 소규모 도심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도 좀 많이 있고 대학병원도 이제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좀 좋은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전에 호평동 쪽에 이제 두 개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좀 조성된 지 좀 오래가 됐어요. 그래서 노후된 이런 산업단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주민분들이 선호되는 이런 핵심 일자리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 재생의 일환으로 일자리가 더 재생할 수 있게끔 이 산업단지 재생 시행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그게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전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여기 사이에 이제 하이테크 타워라고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되게 크게 좀 조성을 하더라고요. 여기 말고 이쪽에도 하나 좀 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일단은 이 라인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되는 이런 산업단지의 모습을 좀 찾아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장학지구 쪽도 이렇게 한번 돌아봤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임대 아파트였고 실제로 이제 분양된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LH, 해운채 요거밖에 없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금액대도 이제 84 기준으로 한 2억대 중반이면 매입이 가능하니까 관심을 가셔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인프라는 이제 후평동 쪽에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다 근거리 내에 있다. 그리고 이제 장학지구 내 아래쪽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좀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림대 쪽으로 보면은 여기도 이제 구축 5층짜리 아파트가 있고 여기도 이제 우평 봉이 5층짜리 아파트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에리트 아파트가 81년식이어서 이것도 한 40년 차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제 물건은 없는데 재건축 이슈를 한번 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좀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대지 지분이 괜찮아요. 이제 17평 기준으로 24평이 17평, 19평이 오히려 19평이 더 대지 지분이 많더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18평 정도 되는데 일단 위치는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우평 주공 쪽도 괜찮긴 했지만 일단 한림대 병원과 한림대학병원이 바로 이제 안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때 임장을 한번 돌아보다 보니까 병원 주차장이랑 바로 이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이제 병원 근로자분들에 대한 배후 수요가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약간 지대가 좀 올라가야 됩니다. 좀 쭉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앞에 약간 그래도 4층짜리 이런 상가들도 좀 많이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일자리와 그리고 재건축 테마 그리고 소액으로 붙일 수 있는 신축 아파트들 그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평 동면 옆에 있는 이제 강원 도청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일단은 아까 전에 이 한림대 이쪽은 좀 봤으니까 이쪽 위주로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원도청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고 춘천시청이 이렇게가 있어서 약간 공무원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이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다 이곳에 거주하진 않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이쪽에 대한 수요도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오거리 쪽으로 해서 조금 오래된 이런 원도심 상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쇠퇴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그 닭갈비 거리라고 이제 명동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 기반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정말로 이제 상권이 활성화돼 있던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좀 약간 유행했던 그 지하 상가들이 있잖아요. 아래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지하 상가들이 있고 지금은 이게 조금 쇠퇴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잘 나가던 이런 상권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시청이라든지 이 같은 경우는 되게 깨끗해요. 시청 같은 경우는 강원도청은 좀 연식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서 거기 주변으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충분히 이쪽 이편 세상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연식 같은 경우도 새 아파트잖아요. 2014년식이면은 한 6, 7년밖에 되지 않은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대는 다른 대장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공시가격 1억 이하로 이제 소양료 현대라든지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호수마을 경남 아너스빌 같은 경우는 이제 뷰가 좀 좋은 고 주상복합인가 그래요. 아마 6층까지 5층까지가 이제 상가고 그 이상으로 이제 아파트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요거까지도 한번 테마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름 있는 이런 고등학교 학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뭐 성수여고, 성수고, 유복여고 그래서 좀 다 괜찮은 이런 학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혹시 경로 동선이 맞으면 여기 닭갈비 한번 드셔보시고 여기 상권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기 신축들 아파트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두지구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게 원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소양강 주변으로 남춘천이라고 하고
여기 우도지구 이상으로 이제 북춘천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프라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쪽에 다 모여 있어요. 우도지구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는 이제 아파트 주거 밀집돼 있던 공간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가 이제 우도 택지개발 지구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두동과 산호동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파트들이 이제 듬성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보이지진 않지만 군부대들이 이곳저곳 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군 관사 아파트들도 좀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인프라에서 좀 벗어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이제 우두지구라고 좀 우두동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인프라가 조금 열악했던 곳에 초등학교가 여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우두지구가 들어오게 되면서 좀 도심에 큰 변화가 좀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절대 농지였는데 하나 둘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LH 아파트를 시작을 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지도원 아파트가 이제 크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지도원 2차라고 이제 민간임대 주택, 요것도 2023년도가 아마 그때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권 같은 경우가 지금은 이제 막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서 다 대부분 다 비어 있고, 일부만 지금 공사를 이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얘들이 다 입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롯데캐슬도 있고 다른 이제 아파트들도 있으니까 좀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가 소양초등학교밖에 없었었는데 이게 신동초등학교라고 이전을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학교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인프라를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제가 여기 표시한 것 중 하나가 그 춘천의 호재 중 하나가 춘천 속초 고속화도로, 아니, 고속철도. 이게 지금 이제 2027년인가 8년도에 이제 개통을 예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이게 보면은 이게 경춘선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춘천역이 되고, 그리고 쭉 올라오게 되면 이게 오두지구를 이게 서쪽을 딱 훑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지하로 이제 진행을 가는데, 이게 지금 그 보니까 여기 같은 경로니까 철도에 대한 북춘천역을 신설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좀 요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 그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약간 철도 사각지대에서 그게 벗어나서 중간 거점이 되게 되고, 약간 원도심으로도 이제 들어오기도 좀 편리한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강원 도청 소재지가 아까 전에 보시면 그 명동에 있는 그 닭갈비 거리에 있는 그쪽 근처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력되는 곳이 바로 이제 우도지구 쪽이라고 말씀을 좀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이 테마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도시로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시온 아침의 숲 민간임대주택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관심을 갖는 데가 바로 이지도원 2차 여기거든요. 요거는 이제 27평짜리랑 3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8년 후에 이제 분양을 변환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훨씬 싸요. 프리미엄이 28평짜리가 한 피가 1000에서 1000만 원 중후반에서 2000만 원대 되고, 그리고 34평은 거의 2000만 원 중후반에서 3000만 원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다주택자분들도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이 원도심에 대한 것들은 다 대부분 한번 살펴봤고, 여기 칠전동도 한번 가봤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 중에서 아파트가 그래도 몇 개 모이는 아파트 단지들도 나중에 원도심이 같이 올라가면 결국은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도 어떤지 한번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공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산도 많이 껴있고, 그리고 여기 골프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여기 그 자연 환경을 약간 원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3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가 껴있어서 사실 아파트만 있으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액대는 굉장히 저렴해요. 이제 99년식 아파트가 23평 1억 4천까지 있고, 요 같은 경우는 2002년식 아파트 84 기준으로 2억 초반 이렇게 됐는데, 여기 또 나름 이제 2012년식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실전 이제 부영 아파트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3억까지가, 아니 3층까지가 공시가격 1억 이하다 보니까 연식 대비 그런 곳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전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전세에 놓는 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근데 이게 가다 보니까 하도 정말 처리장이 이제 실전동 이전 계획에 대한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 어딘가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이제 춘천 임장 갔다 오고 나서 이제 4호 브리핑인데, 혹시 지금 이제 스터디를 계속 이제 매달마다 이제 2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오셔서 공지사항만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소통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